안녕하세요. 저금리더TV 임동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근저당 설정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 확정된 채무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근저당권은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 주택담보대출 1억을 실행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대출 원금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와는 반대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지연이자까지 더해져서 채무액이 원래 빌린 금액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근저당권이 아닌 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또는 채무 불이행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를 계속 변경해 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는 확정되지 않은 채무,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권을 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부 등본상 다음과 같이 채권 최고액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채권 최고액은 금융사에 따라서 대출 원금의 110에서 150%까지 다양하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근저당 설정 시 채권 최고액은 원금보다 다소 높게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이 대출 원금보다 높은 이유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시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손해배상금,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강남구시가 1억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금융사는 강남구시에게 원금만큼만 채권 최고액을 잡아서 근저당 설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강남구시는 단 한 번도 돈을 갚지 않네요. 그렇게 되면 금융사는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그 후에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해 가게 됩니다. 문제는 금융사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대출 원금과 채권 최고액을 동일하게 1억으로 설정해 놓았다면 이 강남구시에게는 대출 원금 외에 지연이자나 손해배상금 그리고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 1원도 청구를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대출 원금의 110에서 150% 정도를 채권 최고액으로 정해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저당 설정 비율은 금융사마다 조금씩 상이한데요. 2022년 10월 기준으로 근저당 설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근저당 설정 비율은 금융사 내부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시중 5대 은행과 SC은행, 부산은행, 삼성생명은 원금의 110%를, 기타 제도권 금융사는 원금의 115에서 120%를, 그리고 P2P나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130에서 150% 정도로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근저당 설정 시 채권 최고액을 원금의 110%로 설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데 정확히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는 자료화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순위담보대출 시 한도가 커지게 됩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선순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으키는 대출을 이야기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사업자담보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의 대출 한도는 주택의 시세에서 금융사별 LTV 비율을 곱한 후 그 결과값에서 선순위 설정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KB시세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 저축은행을 통해 후순위담보대출의 한도를 산정해 보았더니 LTV 기준 최대 90%까지 후순위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만약 선순위 대출 원금이 5억인데 채권 최고액이 원금의 110%가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실질적인 최대 한도는 3억 5천만 원이 되게 되지만 만약 선순위 대출의 채권 최고액이 원금의 120%로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 담보대출의 실질적인 한도는 3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을 원금의 110%로 설정하는 경우 장점 그 두 번째는 전세입자를 드리기가 좀 더 유리합니다. 보통은 전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부로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특약 사항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하는데요. 근저당 말소 조건이 없는 전세 계약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이 적은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입자는 보통
100% 자기 자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요. 선순위 설정 금액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달라지게 될 뿐더러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선순위 설정 금액이 주택시세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예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담보대출 건재당 설정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금이닷컴TV 임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